화제 사건, 사고,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사건을 쏟아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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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박명수 씨 가발 논란이 있는데 뭐 사과를 냈어요? 가발을 잘못 썼나? 사과문을 내긴 했는데 박명수 씨가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시청자들이 박명수 씨 좀 머리숱 좀 해결을 해달라, 가발 좀 씌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줘서 가발 전문점을 찾아서 정말 가발도 씌워주고 했는데 방송은 그렇게 끝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그 가발 전문점이 박명수 씨 동생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친동생이? 그렇죠. 친동생. 그러니까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에 나와서 나는 여기 뭐 처음 매장 방문한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의 매장? 동생의 매장인데 과연 처음일까? 그리고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도 박명수 씨의 그런 어떤 모습 다 있고 홍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져서 바로 사과문을 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동생 회사긴 하지만은 별도의 회사지만 자기가 홈페이지에 등장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잘 알지 못했다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가발 전문점이라는 걸 섭외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섭외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생 측에 이제 요청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해봤다, 빨리 해봤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좀 개인적 홍보가 돼버렸다라고 잘못은 인정은 했죠. 아니, 근데 네티즌들은 어때요? 이 박명수 씨의 해명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다, 그래, 사과를 했으니까 됐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건 알고서 솔직히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잖아요. 동생이 운영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솔직히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과문에 대해서는 일단 좀 빨리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래, 다행이다라는, 다행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설마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한도전에 한 번 나가면 그게 몇 억짜리 광고겠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박명수 씨도 또 일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긴 해요. 방금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게 무한도전에 어떤 치킨집이 나와가지고 저희 가족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맛있어 보여서 전화해보니까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죠. 너무 기다려서 사실 이 무한도전에 나올 만큼 나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가발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섭외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만 치면 쫙 나오니까. 그럼 서로 오라고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생 회사를 섭외했다. 그거는 조금 몽색한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그 어떤 음식점 사장들도 소비자인 측 기만을 해서 거짓 후기 올리면 뭐 욕도 먹고 형사처벌도 받는데 이거는 간접 홍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실질적으로 뭐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혹시?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겠죠.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차라리 박명수 씨가 솔직하게 동생 회사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동생 회사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재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처음 가는 것 좀 속여가지고 사실 네티즌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밝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를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무한도전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구설수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구설수계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다 빨아들이고. 숨만 쉬어도 구설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구설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막 정신적으로 불안증을 호소할 정도로 일단은 뭐 길씨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그 사태 있었고 노홍철 씨도 음주운전 그 이제 사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멤버들이 무슨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계속 왜냐면 이게 워낙 2030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뽑으면 언제나 수위에 올라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팬들도 다른 데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도 무한도전이라서 이걸 더 먹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렇게 방어막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이건 좀 방어해줄 사안이 아니라 박명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동생 가게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 건데 말을 하지 않고 극중에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가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저거는 사전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은근히 홍보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뒤늦게 받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시청자한테 알릴 건 알리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 이번 좋겠어요. 사태로 느낀 점은 뭐냐면
박명수 씨가 항상 2인자라고 불만이 많잖아요. 예. 유재석 씨 보세요. 유재석 씨는 전혀 구설수가 구설이 없잖아요. 없네요, 진짜.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 1인자의 자리가 이만큼 어렵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아, 그러네. 유재석의 위력 정말 아니 대단하네. 그러면 노홍철 씨 다시 음주운전 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 복귀해요 지금요? 이제 술 다 깼잖아요. 작년 11월 입건입니다. 예. 1년이 조금 넘었죠. 예. 요번에 이제 케이블 TV로 돌아오는데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자숙하다가 케이블 TV 찍고 공중파로 돌아오니까 거의 뭐 수순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무한도전 멤버로 다시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이 연예인들이 보통 요즘에 음주운전 자숙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예. 근데 노홍철 씨는 1년을 조금 넘겼으니까 그러네요. 네. 이 정도면 뭐 요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숙을 많이 했다고도 예. 할 수 있지만 예. 음주운전 자체가 워낙 이게 위험한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충분한 자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네. 조금 있으면 연말인데 다른 분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유. 아니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 전 국회의원하고 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했는데 맞아요. 아들이 맞나 봐요. 예. 친자 확인 소송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 두 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좀 그 내막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 차 씨, 그러니까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랑 그리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죠.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만나서 약간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예. 네. 그 차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남편과도 사이가 이제 안 좋을 쯤 해서 조 회장과 만났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조 회장과 동거를 하다가 아들을 낳았었죠. 예. 그런데 나중에 조 회장이 그 아들을 낳은 사실을 갖다 좀 모르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친자 소송까지 냈는데 그게 벌써 이제 2년 전 2013년 여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그랬죠. 소송이. 네. 그래서 결국은 친자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서 1심이 올 7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냐면은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차영 추정할 수 씨의 있다. 편을 들어줬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여러 가지 그 이제 증거나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충분히 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조희준 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가 예. 네. 유전자 검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네. 7월 달에 항소심을 청구를 했죠. 아.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재판이 가나보다 예. 했는데 예. 최근에 항소심을 취하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바로 아빠가 맞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1심 그 재판 판결에 따라서 네. 친자 즉 아빠가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제 자식인 거는 이제 인정이 된 거고 이거와 별도로 지금 네. 양육비하고 위자료 놓고도 또 다른 법원에서 지금 소송 중이죠? 네, 이제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 2억 7,600만 원 지급하라. 그리고 장래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씩 이제 성인 될 때까지 이제 예. 지급하라. 애가 지금 12살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 19세까지 지급을 해야죠. 근데 이 조 씨가 왜 패소를 했냐면 사실 법원의 명령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아, 불성실하게요? 예, 과거에 사실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유명인 같은 경우에도 친자 확인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본인 떳떳하게 이제 나와서 DNA 검사를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예. 계속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를 대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를 간접 증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법원이 친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번 사건도 조 씨가 계속해서 불출석했고 이제 차 씨가 다른 증거를 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만나는 사진도 냈고요. 장난감을 주는 사진도 내가지고 예. 네. 친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법원이 친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니 조희준 전 회장이 그럼 어차피 지금 친자인 거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애도 내 키울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맞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 그동안 그래요? 이제 엄마가 키워왔기 때문에 네. 엄마가 계속해서 키우는 걸로 하고 돈이 다만 그래도 조희준 회장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돈은 이제 많이 주면 되는 거죠. 예. 양육비도 많이 주고 나중에 이제 상속이 네. 문제됩니다. 상속이요? 친자가 될 경우 가끔 이런 예. 경우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계시는데 예. 나이가 드셨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아이다. 네. DNA 검사했는데 만약에 아이 맞잖아요. 그럼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니까 아이한테 상속이 됩니다. 오호호.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조 씨 같은 네. 경우에 친자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 씨가 이제 재산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예.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 아이한테 상속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차영 씨가 전 의원은 대변인이죠. 아니었군요. 예, 예. 대변인입니다. 예. 근데 차영 전 대변인이 지금 전 남편하고 그때 한참 소송을 처음에 진행할 때 전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남편하고 혼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조희준 전 회장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됐던 거죠. 예. 예. 근데 조희준 전 회장이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나하고 결혼하자라고 예. 해서 이혼을 하고 예. 밖으로 나왔더니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나몰라라 예. 하는 바람에 결국 그 아들 데리고 전 남편과 재결합을 했다가 예. 요번에 친자 소송 벌어지면서 또 헤어졌군요. 또 헤어졌어요? 예, 정말 매우 드문 거의 주말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차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를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예. 일단 하나는 이 조희준 전 회장이 배임 혐의 네. 이거 받을 때 이 배임죄를 차영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듯한 그러한 뭐 어떤 제스처가 있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차영 이 전 대변인이 매우 화가 났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하. 난 여기까지 나와줬는데 예, 뭐 그리고 또 이러면서. 이제 조용기 전 목사가 네. 손자라는 걸 중간에 인정을 했다가 네. 나중에 또 뭐 말을 바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모 저모 매우 좀 화도 났고 네. 일단 또 아들한테 친아버지는 찾아줘야 되고 예. 거기다 또 이쪽 이 친가 아버지 할아버지 집안이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지금 엄청난 집안인데 그렇죠. 그 손주가 지금 교계에서는 정말 좀 최고의. 이렇게 외롭게 자란다면 말도 네. 안 되는 거니까 뭐 양육비 이런 것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고 예. 말씀하신 대로 유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소송을 이번에 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조희준 그 전 회장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뭐 교도소에 계시죠. 교도소에 검찰에서 계세요? 아, 기소가 그래요? 돼가지고, 예, 지난해 징역 4년에 실형이 돼가지고 법정 구속돼가지고 좀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김한길 전 대표 부인 최명길 씨. 김한길 전 대표가 최명길 씨를 때렸다는 얘기를 했던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이 루머가 네. 사실 예전부터 계속 돌았던 거예요. 이게 이번에 찌라시에는 처음 나온 게 많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신문 사설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부인 최명길 씨를 폭행을 한다 이런 루머가 예전부터 아니 굉장히 근데 많았었는데 이유가 참 그러네요. 그렇죠. 신문 사설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그런 루머가 돌았는데 사실이 아닌 거죠.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최명길 씨 폭행과 더불어서 김 전 대표가 폭력을 참 많이 휘두르는데 이혼한 이제 최명길 씨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가 이어령 선생님 그렇죠. 따님. 네. 예. 김 전 대표 때문에 암세포가 몸에 생겼다 이런 루머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김 전 대표가 굉장히 화가 나서 계속 이런 루머가 이제 떠돌고 있으니까 예. 직접 이제 고소를 했고 보니까 거기 40대 목사 네. 그리고 이걸 갖다 같이 퍼뜨린 누리꾼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회사원, 강사 이런 네. 사람들인데 일단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한 거죠. 아니 근데 평론가님, 이 네. 김한길 전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03년에 네. 전 경남 교육원장이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김한길이 아내를 때리고 산다더라라고 그런 일도 발언을 있었어요? 했다는 겁니다. 2003년에 그게 법정으로 네. 가가지고 결국 벌금 3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예. 2003년에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사람들은 루머를 믿고 루머를 퍼뜨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고 왜 멀쩡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최진실 씨 사건 때도 루머 퍼뜨리는 사람 붙잡고 보니까 저기 증권사 여직원 붙잡혔었는데 왜 예. 멀쩡한 직업 가진 분들이 하여튼 루머 믿고 퍼뜨렸다가는 폐가망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이런 거 좀 사실 확실히 아셔야 이 됩니다. 루머 때문에 두 분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서로 그래요? 웃으면서 네. 이런 루머를 들어봤느냐 하면서 김한길 씨한테 오히려 최민길 씨가 물어보면서 예. 너무 웃기지 않느냐. 네. 그게 그리고 왜 갑자기 신문 사설 이걸로 인한 폭행이 그렇죠. 나왔느냐. 네. 이게 뭐냐면 두 분이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신혼 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네. 신문 사설 같은 걸 보면서 서로 의견도 좀 이렇게 주고받고 아. 그런 거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좀 전달이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 신문 사설을 안 볼 네. 때마다 부인을 폭행한다 이런 식으로 루머가 아니 근데 전해지고 김한길 전 있거든요. 대표가 장외투쟁하고 천막투쟁했을 때 정말 이게 최명길 씨가 막 미역국 환갑이었죠, 끓여가지고 그때. 보온병에다 끓여서 왔을 때 보니까 상당한 인고 부부던데요. 그렇죠.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로도 네.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최명길 씨 같은 경우에도 배우 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남편의 선거 때는 항상 이렇게 도와주는 시기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습다고 두 명이 나와서 해명을 한 거죠. 저도 이 루머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김한길 씨가 어떻게 이제 맞고 살겠습니까? 루머 사실 아닙니다. 최명기 씨가. 이경실 씨 남편 추행 혐의 인정했어요? 이번에 재인정을 한 거죠. 이번 이제 그 2차 공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공판 때도 그 이제 추행 혐의를 인정하냐 했을 때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경실 씨 소속사 측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거 확실하게 인정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리고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럼 인정한 거 아닌가 했는데 예. 1차 때도 인정을 했었고 이번에도 2차 공판 때도 그 이제 판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공소 사실, 그러니까 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예. 판사가 이렇게 한번 꾸짖었다고 하죠. 뭐라고요? 저번에 인정했다고 재판에서 했으면서 왜 밖에 나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느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 지금 그 이경실 씨 남편을 이 판사님 재밌는 그렇죠. 약간 판사님이시네. 공격했다고 하죠. 왜냐면 당시에 네. 뭐라고 했냐면은 술에 취해 행해진 것을 인정하느냐 했을 때 그 이경실 남편이 최모 씨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예. 그 소속사의 어떤 그 발표에서 보면은 술에 취해 행해진 것은 인정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성추행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좀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냐. 아, 변호사님 헷갈려요, 이거. 꼬집으면 되겠죠. 판사님도 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법정에서는 분명히 자신한테 인정했다고 예. 자백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사실 판사님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여론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밖에 나가서 안 왔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죄가 나올 거를 예상을 했고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피고인이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만 나오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예.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본인이 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좀 예. 뭔가 또 아내의 체면도 세워줘야 되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네. 자꾸 그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한 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는 법정에서도 물론이고 밖에서도 떳떳하게 그냥 잘못했다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예. 본인에게 형량을 좀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나 형량이 예상돼요? 이게 그 10년 이하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유, 나오고요. 세네요. 우리 그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일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정도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형량이 강경이 되려면 본인이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은 네. 이 형량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이경실 씨는 끝까지 자기 남편을 믿는다. 네. 남편의 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완전 그랬었죠. 부인을 했는데 네.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해졌을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난처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경실 씨는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남편을 믿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으면 예. 제3자인 겁니다. 이게 이번 뭐 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경실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이경실 씨 측에서 사건 초기부터 나서서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아예 확언을 해버리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1차 이 공판 있었을 때 남편이 이제 공소사실 인정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경실 씨 측에서 나서서 그건 술 먹었다는 것만 인정한 거고 예. 죄는 안 지었다라고 계속 본인이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이경실 씨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고.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남편만 옹호했으면 괜찮은데 예.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마치 무슨 돈 뜯어내려고 예. 일부러 맞아요. 그런 얘기 일을 있었죠. 꾸며낸 듯한 네.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피해자한테 우리가 돈을 줬는데 그 빚을 안 갚기 위해서 혹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가해다 보니까 이거는 피해자한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네요. 피해를 또 준 겁니다. 네. 이게 결국 이경실 씨 측에서 한 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이경실 씨 측에서도 네.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문제가 생긴 거고, 네. 아무래도 상당하지 이경실 씨가 좀 근데 남편을 이경실 너무 씨랑- 믿었네. 이경실 씨랑 근데 믿어도. 상당히 그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게 친한 친구, 그러니까 친동생이나 마찬가지 예. 정도로 상당히 친했었잖아요. 집안 대 집안이 굉장히 네. 친한 사이였다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해 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지 내가 계속 돈을 지원을 해줬다.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럼 돈 지원해주면 뭐 어떻게 해도 되는 수행해도 거냐라고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여론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홈쇼핑 또 터졌네요. 이게 뭐 중국산 코트를 또 한국산 코트로 완전 라벨가리를 했어요? 저도 홈쇼핑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예. 이거는 네. 뭐냐면은 그 패딩 코트, 국내에서도 꽤나 알려져 있는 패딩 코트인데 이걸 유명 저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 방송분인데요. 저 이제 그 약간 코트 같은 저런 패딩 코트를 갖다가 알고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라벨만 바꿔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업체가 홈쇼핑은 네. 몰랐다고 하는데 예. 업체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라벨만 바꿔가지고 팔아온 거죠. 아니 그러면 원가가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이게 약간 한 3만 원 정도 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제품인데 뭐냐면은 지금 네. 국내 의류 그거랑 비슷한 디자인을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짝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걸 수입해 와가지고 보니까 한 벌당 한 11만 원 정도에서 팔아 넘겼어요. 그럼 한 벌당 원래는- 2,500원이었었어요? 2,500원짜리 원래는 8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라벨이 국산으로 2,500원. 둥갑시켜서 11만 원 정도에 11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그 이제 네. 홈쇼핑을 통해서 팔았는데 라벨 바꾸는 게 한 벌당 2,500원 정도 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싼 값으로 라벨만 바꿔가지고 더 돈을 갖다가 들여서 한 3만 원 정도를 더 붙여서 홈쇼핑에서 판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매진까지 했던 상품이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해서 총 4억 원가량을 팔았어요.
한 9천만 원 정도를 이제 부당이익을 이거 취했다고. 홈쇼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홈쇼핑에서는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게 업체에서 속인 거지 그 라벨까지 바꾼 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이거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 홈쇼핑에서 몰랐다고 그러고 시청자들은 그냥 억울하게 그냥 당해서 그냥 산 거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제조사예요? 아니면 방송사예요? 시청자들은 어디예요? 이제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이제 변경하는 가장하는 것을 알고 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몰랐다고 하겠죠. 모른 경우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거든요.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방송사는 처벌을 전혀 안 받아요? 사실 방송사는 그 많은 제품을 다 이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적으로는 이제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사 책임은 할 여지는 있죠. 아니, 근데 형사 책임이 예. 아닌 경우에만 이제 처벌을 그래요? 받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경찰에서는 홈쇼핑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11번씩이나 방송이 됐어요. 매진까지 됐는데 왜 그럼 검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럼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단 이 홈쇼핑에 통보는 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는 했지만 네. 입건은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또 유명 호스트, 쇼핑 호스트죠 정윤정 씨 판매한 네. 화장품도 정쇼. 또 부작용 논란이 또 있다면서요? 이것도?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기적의 크림이라면서 뭐 천연 성분입니다. 나를 믿고 써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렸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고 알고 보니까 금지된 성분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윤정 씨야 뭐 미리 성분표도 살펴보고 내가 직접 써보고 좋아서 홍보한 거다. 우리 아들한테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루머. 아니었어요? 아들한테도 했다. 그건 루머고. 어쨌든 정윤정 씨가 자기와 지인들이 써보고 좋아서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윤정 씨 사례와 별개로 일부 홈쇼핑 방송이 뭔가 제품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29,900원 이런 식으로 물건만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홈쇼핑 관련 분쟁이 되게 많은데 가구를 새로 샀더니 뜯어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예. 피었다. 아이고. 그런 거 있었고 네. 여행사 뭐 10만 원짜리 상품이라서 딱 사가지고 여행을 갔더니 막상 가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백수도 벌써 그랬었고요. 외국으로 갔는데 어.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나오면 주부분들이 어떻게 홈쇼핑을 믿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럼 결국 홈쇼핑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홈쇼핑 회사가 좀 더 철저하게 물건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뭐 쇼핑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또 누르게 기적의 되는 크림 거예요. 하면 저도 막 사게 누르고 되던데. 막, 예. 저도 코트 샀어요. 사실. 근데 저 코트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네요. 사건의 서다 이르라 기자 이인철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